지금 읽으라고 제가 안내드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프린트 가지고 좀 마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일단 다항식의 연산이니까 요 다항식이 뭔지랑 연산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석에 다항식이 뭐냐라고 써 있을 때 그 6쪽에 다항식은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자체가 단항식들의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인데요. 이 단항식 자체가 그러면은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단항식은 우리가 사실 단항식이라고 혼자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단항식 자체를 하나의 항이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써요. 항. 그래서 단항식 이퀄 항이에요. 항. 근데 그럼 항이 뭐냐?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 또는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 중1 때부터 배운 개념어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 건데, 이제 항에 대해서 개수와 척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개수가 항에서 문자의 곱해진 숫자를 얘기를 해요. 이걸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수라는 거는 항에서 곱해진 문자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곱해졌냐랑 몇 개가 곱해졌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아래에 간단한 예시가 있게 되는데, 지금 EA, X, 거기 사실 정석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한 것이에요. EA, X제곱, Y 4제곱의 개수와 척수를 확인해 보자. 얘를 몇 차 항일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마다 뭘 보셔야 되냐? 어떤 것을 문자 취급을 해줄 것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숫자는 선생님 2고요. A 알파벳이고 X 알파벳이고 Y 알파벳이니까 얘네들이 문자입니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지정을 정확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면은 X랑 A랑 Y가 모두 문자로 보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문자야. 그러면 문자에 곱해진 수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뭐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냐? 문자 이외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이외의 것. 그러니까 A랑 X랑 Y가 이미 그걸 문자 취급을 해준다면은요, 개수는 당연히 걔네들 제외하고 입니다. 근데 그 아랫줄에 X, Y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요, X, Y에 관하여는요, X랑 Y만 문자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A는요? 지금 문자가 아니야. 문자가 아니야. 지금 나는 여기가 지금 문자로 보겠다라는 건 X랑 Y이기 때문에요. X랑 Y를 제외한 2의 1을 개수로 봅니다. 2의 1을 개수로 봅니다. 자, 그래서 X에 관하여 라는 거는 X만 문자로 본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X제곱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가 있어요? 2AY 4제곱이 X제곱과 곱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개수는 X제곱을 제외한 2AY 4제곱이 개수 취급을 받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수를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가인데 2를 제외한 a가 1개.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가 2개 곱해져 있는 그것을 거듭제곱과 지수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의 문자가 곱해진 것으로 본다? 하나, 둘, 4개니까 총 7개가 더해진 것으로, 7개가 곱해진 것으로 봐서 차수를 여기에서는 x도 y도 a까지 모두 문자 취급인 거고요. 그럼 그 문자가 몇 개이냐? 7개 맞죠? 그 다음에 그럼 x, y에 관하여는요. x, y에 대해서 a까지는 숫자 취급을 해주겠다고요. 그럼 문자는 x 2개, y 4개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총 6개의 문자를 곱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x에 관하여 하면서 내가 개수를 이렇게 썼다면 x 2개, x에 대한 2차 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러면은 x에 대한 2차 항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x, y에 대한 똑같은 식이에요. 식이 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제가 몇 차 항이야?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몇 차 항일까? 라고 내가 물음표 해놨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선생님 저는 이거를 x, y에 대하여 2차 항으로 보겠습니다. 이래도 이게 문제의 의도에 맞게 되는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몇 차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단항식을 항이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n차 단항식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n차 항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n차 다항식일 때 얘를 n차 10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항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 항을 여러 개 두는 다항식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x에 대한 자 다항식이라는 거는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플레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문제도 거의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러지. 이런 식으로 n에다가 그 숫자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수를 얘기를 할 때는 다항식에서 항 중에 가장 높은 차수를 얘기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럼 x에 대한 1차식의 구조는 ax 플러스 b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의 구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우리가 언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문제 풀이할 때, 개념 풀기할 때 많이 보는 유형이죠. 그럼 3차식은 그럼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제 하나씩 더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ax 세제곱이 제일 큰 차수인 거죠. 그래서 x에 대한이니까 y나 이런 게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봐봐, x에 대한인데 지금 내가 선생님이 a, b, c라는 알파벳을 썼잖아. 걔네들은 지금 뭐라고요? 개수들이에요. 숫자 취급입니다. 예, 얘네들 선생님 a도 있고 x 세제곱도 있으니까 4차겠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x에 대한이라고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럼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가장 높은 차수들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겠죠. 이거를 프린트 중간에 쓰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칸에다가. 비어있는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임을 쓰시면 돼요.
우리는 다항식을 뭔가 표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차수부터 1차식이면 1차항 먼저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별로 이게 하나의 단항식들인데 그걸 다 더해서 다항식이라는 하나의 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x에 대한 2차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다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2차항이라고 부르게 되면 된다.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럼 얘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가장 높은 차수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로 쓰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차수가 간혹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상수항부터 네, 가장 높은 것까지 그러면 차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쓰는 거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배우는 건 앞으로 설명할 것에 대한 베이스예요. 내가 앞으로 아까 목차 봤듯이 예를 들어 나중에 3차 방정식 같은 걸 풀어야 되는데 제가 되게 질문을 만약에 너 3차항의 개수가 뭐야? 근데 3차항을 막 못 찾아. 3차항이 뭐지? 이러고 있어. 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리를 차수가 높은 것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해. 왜 이러면 이제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래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P라는 어떠한 다항식이 있어요. 항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문제를 뭔가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 작업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 거기 이제 1번을 보시면 다항식 P를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나와 있네요.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 쓰는 공간 있죠? 이어서 같이 쓰시면 돼요. 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이게 다항식 P가 X에 대한 몇 차식인지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차식인지 한번 고민해보실까요? X가 있는 항을 싹 봤을 때 그 X만 먼저 보자는 얘기거든요. 이거 굳이 여러 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문자를 하나로 지정해뒀기 때문에 X에 달린 지수가 제일 큰 게 뭐라고 써있어요? 3 써있죠? 어디 써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X에 대한 우리가 3차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X의 항이 되게 많은데 그 X에 관한 항 중에서 그 개별로 차수가 있을 텐데 얘는 X에 대한 3차항이고요. X에 대한 2차항, 2차항, 1차항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차수를 고르면 되죠? 몇 차식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차식인 걸 판단을 했으니 지금 X에 대한 3차항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3차항을 쓸 때요. 우리는 X 세제곱이 있는 4X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차항을 쓸 건데요. 2차항을 쓸 거예요. X제곱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X제곱. X제곱인 거 어딨죠?
네, 두 개가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수술 있네요, 마침. 다행히. 자, 그러면은 2차 항을 얘기를 할 때요. 이거를 지금 x제곱이 있는 게 얘네들이 x에 대한 둘 다 동류항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시 둘 다 동류항이에요. y는 지금 숫자예요. 문자 아닙니다. x만 문자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항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냐. 일단 얘네들을 끌고 오긴 할 건데요. 그냥 끌고 오지 않아요. 정리가 목적이라면 나는 이게 지금 몇 x제곱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몇 x제곱인지. 이렇게 몇 x 세제곱 플러스 몇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의 형태로 정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 항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처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쓰실 겁니다.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정리해라 했는데 정리를 하나도 안 묶어놔요. 묶는 게 베이스예요. 묶는 게 베이스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x에 대한 1차항. 자, x에 대한 1차항을 판단해 볼 건데요. x가 하나씩 있는 거 하나, 둘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봤을 때 3xy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이렇게 x가 있는 걸 판단을 했으면 우리는 x라는 공통인수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보통 더 앞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를 제일 뒤로 보내시고요. 그 앞에 3y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뭐냐고 제가 역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3y 제곱 마이너스 4가 x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수항. 자, 지금 x가 주인공이에요. x가 주인공인데 상수항이라는 거는 x가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x 없는 항을 모조리 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y 세제곱 플러스 6이라고 2y 플러스 6이라고 쓸 거인데요. 선생님, y는 문자잖아요. 상수항은 6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역질문을 나게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지금 x에 대한 주인공을 x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은 x 없는 항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항 정리를 했기 때문에 최종 정답, 아직 정답 안 썼거든요. P를 정리하시오잖아요. 앞에 밑에 안 보일 수 있으니 위에 쓸게요. 4x 세제곱 플러스 여기 안에서는 보통 내림차 순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5y 세제곱을 먼저 써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게 묶는 게 정답인 거예요. 묶는 게 정답이에요. 몇 x 제곱 플러스 몇 x 세제곱 플러스 몇 x 제곱 플러스 몇 x 잘하네. 상수항까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이제 필기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A 자리엔 4가 있는 거고요. B 자리에는 이게 전체가 B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 3차식 얘랑 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A인 거예요. 여기가 B인 거예요. 온전히. 여기가 C인 거고요. 여기가 D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들을 판단을 했을 때요. 묶는 게 베이스다. 근데 이거는 1번을 문제 풀 때 x에 관하여 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요. 2번을 보시면은 y에 관하여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y에 관하여니까 y에 대해서 일단 얘가 몇 차식인지 판단을 먼저 해주시고요. 몇 차식인지. 그러면은 몇 차항, 몇 차항, 몇 차항에서 상수항까지 정리를 반대로 y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y에 대한 3차식이죠. y 세제곱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이번에는 무슨 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체를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내림차순은 내려가야 되니까 높은 거 찍고 끝까지 내려가는 거지.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차수가 제일 작은 거는 일종의 0차, 상수항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 여러분들이 반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상수항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썼을 때 그냥 먼저 한 부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아직 순서 상관없습니다. 정답만 바르게 쓰시면 돼요. 상수항 먼저 찾아볼 건데, 그럼 상수항이라는 거는 y가 없는 게 모조리 상수항이에요. 그러면은 4x 세제곱 y 없는 거, y 없는 거, 이게 전부 다 상수항 취급을 받겠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 거고요. 그러면은 y에 대한 1차항, 그 y가 하나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y 제곱 있고요, 세제곱 있고, 제곱 있고, 세제곱 있고, y에 대한 1차항 2y 하나네요. 그쵸? 그럼 y에 대한 2차항은 y 제곱이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y 제곱이 있는 거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제 처음부터 2x 제곱 플러스 3x 하고 y 제곱 묶은 걸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y 세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y 세제곱에 대해서 계수가 5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셔야겠죠. 이게 3차항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에 대해서 답을 쓰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플러스 2y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제곱에다가 5x제곱 플러스 1 하고 y 세제곱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괄호 안에서의 순서는 사실상 이거는 굳이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y가 없는 거 2y 쓰시고 y제곱 묶어서 쓰시고 y 세제곱 묶어서 마지막에 쓰는 것까지 일치하면 맞게 쓰신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기세요. 제가 지금 이 파트 설명하면서 예고를 한 게 다항식의 연산이니까 다항식도 봐야 되고 연산이 뭔지도 볼 거다 이랬어요. 지금 다항식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로 싹 정리해서 본 겁니다. 이제 연산을 볼 차례인데, 연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칙연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할 때 연산이란 두 글자 대신에 덧셈 이렇게 집어넣는다거나 뺄셈 집어넣을 때 못해? 할 수 있잖아. 언제 나오는데? 그리고 써서 중2, 2학년 1학기에 여러분 다 이미 시험 보셨죠? 기본 문제 1-1, 이거 기본 문제 1-1은 역시 정석인데요. 정석을 보시면은 문제풀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따로 써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기본 문제 1-1에 소괄호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시오. 해보세요. 그거 먼저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상관없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내림차순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동류항을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A, B, C 형태를 보시면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막 무작위잖아요, 차수가. 그러니까 동류항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일반적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좀 많이 적고요. 그럼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순서를 바꾸지 않아도 항을 순서를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겠다. 그 다음에 B 있으시면은 B가 여기에 2X 세제곱, 그 다음에 3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먼저 쓸 거예요. 그래서 항의 순서를 애초에 지금 제가 칸을 넉넉하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칸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쓰라고 제가 칸을 비치해 놓은 거예요. 정석으로만 보시면은 사실 그게 잘 안 보이고 좀 책을 뭐 지금 안 열어보셔도 되는데 집 가서 이제 과제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좀 가독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줄 한 줄 저 따라서 바르게 적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x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이런 식으로 먼저 순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사실 싹 다 더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래서 보면은 그나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3x 세제곱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라지네요. 그런 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2xy 제곱 그 다음에 계산하셨을 때 4y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계산과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정리를 하여라 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고1에 학교 시험이 이게 나오냐? 그게 뭐 첫바닥으로 나오냐? 그렇진 않고 근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유형의 것이라서 우리가 계산을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거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사실 뭐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의미 아는 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좀 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 자, 그 다음에 곱셈을 넘어갈 건데요. 곱셈은 그냥 간단하게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하느냐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할 때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다항식을 계산을 하실 때는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써서 AB 플러스 AC로 전개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1-2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예, 풀어보시죠. 예, 안 틀리게 풀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에 보통 거의 다 이제 중간고사의 파트로 이미 공부를 하신 내용들이죠. 전체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16분의 1 x 6제곱 y제곱으로 계산해 주시고 전체 제제곱 계산하실 때 마이너스 27 모든 걸 전부 다 제제곱을 처리를 하시는데 제곱의 제제곱이면 6제곱이다. 세제곱에 세제곱이면 9제곱이다.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나누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곱하기 역수 처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16분의 하고 이렇게까지가 분모 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6제곱 y제곱을 분모로 잘 보내시고 분자에 16을 써주시면은 8분의 1랑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실 때 마이너스랑 곱하기랑 마이너스가 괄호 없이 바로 등장하면은 사실 수식상 오류입니다. 음수가 중간에 나오면은 괄호를 꼭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 저도 귀찮은데 써야 하니까 쓴 거예요. 약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럼 숫자로 먼저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째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상수 숫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x끼리 확인하시면 되죠. x제곱, x6제곱, x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6제곱, x6제곱이 완전히 약분이 되어가지고 x제곱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도 y끼리 보시면 되는 거죠. y세제곱, y제곱, y9제곱. 그러면은 y12제곱에서 2제곱을 나누니까 지수끼리 빼셔서 y10제곱이라고 잘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과 그 다음 그 아래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 전개하는 거는 다 중등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쪽 보시면은 다항식과 단항식을 나누는 것까지는 다 중등 과정에서 해요. 그냥 마지막에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마지막에 나눈다라는 얘기는 역시 곱하기 역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배를 잘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식을 전개하시고 했을 때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면 하나씩 일일이 써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중등 과정이랑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나마 고등과정 스타일로 나오는 거는 연산을 새롭게 정의해 볼 테니 기본 문제 1-3 같은 거요. 연산을 새롭게 정의해 줄 테니 그거에 맞춰서 풀어보아라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3쪽에 기본 문제 1-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Q 이렇게 써있는데요. 얘를 PQ인 채로 냅두는 게 아니라 X, Y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봤을 때 당연히 소괄호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P-Q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 이 동그라미 마이너스가 도대체 뭔데요? 그럼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A 동그라미 마이너스 B가 A 마이너스 3B래요. 그러면은 A 자리에 P, B 자리에 Q가 들어있는 걸 봤을 때 얘는 P 마이너스 3Q로 계산하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P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Q 자리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해볼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1-3은 아까 풀었던 1-1과 다르게 이미 PQ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푸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잘 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식을 좀 열심히 써보세요. 제가 봤을 때 민망하지 않게. 가끔 이제 나랑 눈 마주치고 걔 갑자기 웃어. 민망한 거지. 그러지 않게. 왜 웃는데? 웃지 마. 웃지 마. 왜지?
네,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이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끝날 때 핸드폰 다시 넣어주세요.